이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대부분 업종에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 대내외 경기의 장기 침체 영향 때문인데요. 유독 삼성전자만 독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0% 넘게 오른 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곽보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가 또 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삼성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8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 성장한 수치인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7조 6천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네. 매출액은 52조 1,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습니다. 네. 직전 분기였던 2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와 21%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이익은 국내 최초로 영업이익 8조, 매출액 50조 시대를 열었는데 이 동력이 도대체 뭡니까? 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주된 동력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2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갤럭시 S3가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선 사업부 한 곳에서만 5조 6,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체 영업이익의 7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무선 사업부는 지난 2분기에도 전체 영업이익의 60%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독식하고 있어 지나친 편중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의 강점은 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 사업에 너무 편중돼 있다. 이런 약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엔 크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비자 가전과 통신 등 모두 4개 사업부가 있는데요. 지난 2007년 3분기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보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반도체 사업부는 전체 매출의 23.5%, 디스플레이는 18.5%, 무선 사업부는 25.4%, 그리고 소비자 가전 사업부는 26.6%를 차지하며 4개 사업 부분이 비교적 고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올 3분기 사업부 매출 현황을 보면 무선 사업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부는 그 비중이 줄었고 무선 사업부에 대한 의존도만 커졌습니다. 네. 한편 각 사업부별 실적을 보면 4개 사업부가 모두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우선 반도체 사업부는 PC 수요의 지속적인 약세 속에서도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와 서버 등 고부가 제품들이 판매 비중이 늘며 1조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주요 경쟁 업체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 반도체 사업부의 성적표는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경우 LCD TV 패널이 가격 안정을 찾고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가 강세를 이루면서 1조 9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가전 사업부는 프리미엄급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LED 비중이 늘리면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4분기에 좀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이폰 5가 이제 4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향을 줄 거라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습니까? 예,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4분기 실적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PC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서 성수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모바일 디램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더딥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폰 5가 전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무선 사업부의 영업 마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낸 그 바탕으로 내년 또 IT 업계 전망을 또 해볼 수가 있겠군요. 올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했었죠? 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기아자동차와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 이쪽 상황을 보시게 되시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에 힘입어 깜짝 실적을 보인 데 반해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국내 수출의 한 축을 이루는 전차군단, 현대차와 기아차의 성장이 부진했습니다.
기아차가 오늘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8,6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가량 증가했지만 2분기와 비교해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앞서 어제 실적을 발표한 현대자동차 역시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인 2분기보다 18% 하락하며 동반으로 부진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의 성장 추세가 꺾인 가장 큰 이유는 대내외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 변동성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도 악재로 꼽힙니다. 예. 전체군단 전체적으로 부진했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산업인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 여기도 성적표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현대제철하고 SK이노베이션 이 실적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현대제철은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2,3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대제철의 부진한 실적 역시 가장 먼저 꼽히는 요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였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 건설과 자동차 등이 약세를 면치 못하자 동반으로 하락하게 된 겁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중국 철강업계가 저가 물량 공세에 집중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석유화학의 대표 주자인 SK이노베이션도 글로벌 경기 불황의 문턱에 부딪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6,48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가까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직전 분기인 2분기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화학 부분에서 성장세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그 외의 기업들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 4분기는 어떻게 또 극복들 해갈지 삼성전자가 또 아이폰 5의 출시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을 두고 한번 봐야 되겠군요. 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